한국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첨단 복합산업단지 창원의 핵심 브레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이곳에선 마그네슘을 활용한 부품 경량화, 소재 표면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표면 처리 기술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재료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재료연구소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재료죠. 우리 산업의 역사는 우수한 재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동차에서부터 항공기,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까지 산업 전반의 핵심 재료를 연구하는 곳, 브레인코리아 랩24시. 오늘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재료연구소는 1976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시작해 2007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의 현재의 재료연구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국내 소재 산업 분야의 발전을 주도해온 재료연구소에는 생산품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의 특성과 이 소재를 활용한 원천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는데요. 가격과 효율 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지닌 소재 성과물들을 통해 재료연구소가 걸어온 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료만을 위해서 이렇게 큰 연구소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재료 연구가 그만큼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볼 것 같으면은 초기에는 조립 생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조립 생산에서 출발한 우리 산업이 이제는 부품 소재 쪽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술의 마지막 종착점은 소재 개발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가 다양한 만큼 연구 분야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료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재료라는 것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재료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료연구소는 이러한 다양한 재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즉 합금 설계와 제조 공정에 의해서 재료를 만드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에 대해서 미세 조직을 관찰하든지 기계적 특성 평가를 통해서 재료 자체의 특성을 규명을 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소는 자동차용 부품을 시작으로 고강도 철강 기술, 마그네슘 등 경량 소재 기술, 신재생 에너지용 세라믹 소재 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는가 하면 금속 소재 종합센터를 통해 산업체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글로벌 종합 소재 연구기관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재 연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소재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표면 처리입니다. 울퉁불퉁한 소재들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침수, 방수 등 여러 기능성들을 표면에 부여함으로써 소재를 활용한 부품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은 이 가운데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소재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연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장비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는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이죠? 이곳은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강판, 플라스틱 필름의 표면 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플라즈마라고 하셨는데요. 네. 플라즈마가 정확히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물질에 에너지를 가해서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체 상태 다음에는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된 이온화 상태가 존재하는데요. 이 상태를 일반적으로 플라즈마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제4의 상태가 플라즈마라고 하죠. 우리 일상에서도 플라즈마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필라멘트에서 발생되는 전자들이 수은가스와 충돌하면서 가시광선빛, 즉 백색빛을 방출하는 형광등의 원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고요.
이외에도 번개, 오로라 등이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이런 플라즈마는 소재 표면 기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최근 재료연구소는 플라즈마 원리를 활용한 광폭 선형 이온빔을 개발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플라즈마는 이온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이온만 선택적으로 뽑아내 빔 형태로 가속시킨 것이 이온빔입니다. 이온빔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재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플라즈마 기술, 이온빔 기술을 이용해서 표면 처리 공정을 연구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온빔 기술을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하는 다양한 공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이 장비 내부에는 이온빔을 발생시키기 위한 이온빔 발생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온빔 발생 장치 안에서는 전자와 중성 가스의 충돌에 의해서 이온을 만드는 장치가 들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백 혹은 수 킬로볼트의 전압을 인가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온빔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이온빔은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의 표면에 충돌을 하거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기능성을 표면에 부여하는 그런 공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형 이온빔 소스의 경우 300mm부터 1m 이상의 광폭으로도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출 각도의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나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에너지를 조절해 목적에 맞는 이온빔을 만들 수 있죠. 때문에 여러 종류의 표면 처리 공정에 이온빔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필름에 다양한 이온빔 처리를 해서 이온빔의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이온빔 장치에 필름을 넣고 산소 이온빔 표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필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밀착력을 향상시켜주고요. 다음으로 플라스틱 필름 표면에 원하는 기능을 증착시켜줍니다. 이온빔은 표면을 1초에 10억 분의 1m로 깎아낼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 기술보다 1.5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온빔 처리가 끝난 필름을 볼 차례인데요. 사실 처리 전후 필름을 나란히 놓고 봐도 분간이 어렵죠. 하지만 필름에 물을 뿌려보면 이온빔 처리가 된 필름과 일반 필름의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필름의 경우 물방울이 맺히죠. 그런데 이온빔 처리가 된 필름의 경우 물을 뿌리자마자 퍼져버리네요. 이온빔 처리를 통해 물이 잘 스며드는 침수 특성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산소 이온빔 표면 처리를 한 플라스틱 필름의 경우에는 표면을 침수 특성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필름 표면에 금속이나 기타 물질을 부착할 때 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필름에 금속막을 붙인 후 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온빔 처리를 해봤습니다. 밀착력의 차이를 테이프를 통해 확인해 봤는데요. 일반 필름의 경우 테이프에 금속막이 바로 떨어져 나옵니다. 반대로 이온빔 처리를 한 필름은 어떨까요? 금속막이 그대로 붙어 있죠? 이렇게 산소 이온빔 처리를 통해 플라스틱 필름 표면에 붙은 금속의 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이온빔 장치의 발전 방향은 어떨까요? 현재 저희가 개발한 이온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 뒤처져서 시작한 연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에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은 아직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함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온빔 기술은 다양한 표면 성능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쓰이는 강판 표면 처리는 물론이고요. 식품용 포장지의 전처리를 통한 식품 보존 기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온빔을 활용한 플라스틱 필름의 경우
다양한 IT 소자에 적용될 수 있어 모바일 휴대전화, 태양전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에 활용되는 등 향후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경량화가 곧 친환경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차의 무게가 줄면 연비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성능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무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철을 대신해 연비 향상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마그네슘이 경량화에 좋은 해법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번엔 마그네슘을 활용해 산업 곳곳에 쓰이고 있는 부품의 경량화를 연구하는 변형제어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재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원천 재료가 중요하겠죠. 이곳은 금속 재료 중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고기능성으로 개발하는 곳인데요. 제조 공정 연구를 통해 보다 뛰어난 성능의 합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재료들을 바탕으로 다른 연구부서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하게 되죠. 이 가운데 변형 물성평가실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가 한창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부품을 만들기 전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평가하기 위해 마그네슘 합금 시편을 제작합니다. 재단한 마그네슘 합금 시편을 통해 물성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고온 임장 실험 장치를 이용해 마그네슘 합금 판재가 고온에서 어떤 물성을 가지는지 평가합니다. 장치에 마그네슘 합금 판재를 넣고 컴퓨터를 통해 판재에 점점 힘을 주게 될 텐데요. 판재의 양끝을 잡고 파단될 때까지 당겨주면서 임장 강도를 확인합니다. 이 실험적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마그네슘이 상온에서는 성형이 어렵지만 고온에서는 성형성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소재가 굉장히 예민해서 성형 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품 성형 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성형을 해봤는데요. 최적 공정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해석 프로그램이 없게 된다면 실제 저희가 판재를 들고 직접적으로 이제 제품을 성형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단계의 실험을 해야 되는데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실험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실제로 성형을 해볼 차례입니다. 먼저 마그네슘의 경우 상온에서는 성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50도 정도로 금형을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마그네슘의 성형을 시작합니다. 고온에서 성형할 경우 상온에서보다 훨씬 더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계에 마그네슘 합금 판재를 안착시키면 800톤의 프레스가 느린 속도로 하중을 가합니다. 자동차 시트 등받이에 사용되는 상부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요. 마그네슘으로 만든 프레임은 기존의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무게가 훨씬 가볍습니다. 각 금속의 밀도와 외부 힘에 대한 광물의 단단함을 의미하는 브리넬 굽기를 비교해보면 마그네슘이 다른 금속에 비해 가볍고 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차폐성도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진동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산업에도 많이 쓰이고 또 가까운 주변에서는 휴대폰 브라켓이나 휴대폰 기판 아니면은 유모차 같은 데도 요즘에 마그네슘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완성된 마그네슘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연구실로 갑니다. 성형품이 실제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알아볼 텐데요. 핀으로 성형품을 읽으면 그 형상이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성형품에 대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처음 설계했던 대로 잘 성형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성욱 씨 잘 되고 있어요? 박사님 오셨습니까? 이거
네, 박사님 이거 이제 공정 끝나고 가지고 온 완제품입니다. 과연 이번에 만든 마그네슘 성형품은 성공적일까요? 지난번보다 훨씬 잘 나왔네요. 예. 지난번에는 여기 크랙도 있고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크랙 없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시뮬레이션에서는 속도를 좀 낮추어서 성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니까 안 찢어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예. 가벼운 소재나 강도가 높은 소재 또는 가볍기도 하면서 강도가 높은 소재들은 성형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재를 부품으로는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런 소재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특성을 잘 반영한 성형 공정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볍고 단단한 마그네슘 합금은 자동차에서부터 철도, 항공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량화가 중요시됨에 따라 마그네슘 합금 이용이 늘고 있고요. 뛰어난 성능의 마그네슘 합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역시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소 연구원분들의 솔직담백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랩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재료연구소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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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정말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도 좀 되게 바빴는데요. 이제 굉장히 고온에 있는 곳에 이제 재료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운 하루가 됐습니다. 경원 씨가 철강 쪽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여자로서 다루시기에 조금 힘드시거나 그런 점은 없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철을 녹여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데 그게 하나당 보통 8kg에서 9kg가 되는데요. 그걸 이제 혼자 옮기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땀이 많이 나지. 정말 힘든 하루셨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요? 네. 그럼 질문 나갈게요. 연구라는 게 원래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병이 다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에게는 특이한 직업병이 있다. 들고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그러면 형철 씨는? 저는 금속이나 비금속 금속 이런 것도 그 현미경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SEM, 쌤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그런 세포 모양은 아닌데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뭐 블럭에 있는 그런 모양이나 아니면 바닥에 막 타일이 막 이렇게 섞여 있거나 이런 걸 보면 왠지 현미경 속에 들어온 것 같아서 내가 현미경을 보고 막 현미경 속을 걸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좀 그래도 하긴 했구나 이런 게 계속 생각나는 거 보면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런 걸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연구소에 있으면. 바닥에 껌 붙으면 타나물이네 바로. 그래 기공이네 구멍 뚫렸네 이런 거. 아, 정말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철강. 저 재료는 조금 치성이 가요. 네. 타일 안에 무늬가 있잖아요. 네. 타일 안에 무늬. 저런 것만 봐도 그런 생각을 막 가끔은 들죠.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데요? 제가 봤던 그 조직과 비슷한 형상의 뭐 이런 느낌. 근데 이 얘기를 지금처럼 재료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괜찮은데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거 무슨 소리 하지? 이러면서 그냥. 제가 지금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지? 네, 경원 씨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직업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주변에서 니는 좀 직업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번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어머니가 이제 세라믹 칼이라고 굉장히 잘 잘리는 칼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머니가 늙은 호박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안 된다. 이 재료로 만든 칼은 그리고 단단한 걸 세게 내려치면은 치성이 강해서 깨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니는 확실히 이제 재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든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잘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치성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고, 그래서 세라믹 칼보다는 제 스스로는 이제 그냥 철강 칼을 사라. 아무래도 철강 팀이어서 그런 거 아니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라믹은 단단한 대신에 이제 치성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철강은 그렇지 않고 좀 다들 아시잖아요. 철강은 좀 부서지진 않거든요. 휘기만 네,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뭔가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자부심, 그렇죠. 그쵸? 그런 거구나. 그럼 칼을 만들어 주세요. 연구소에서 막 갈아가지고 아변해서 아변이 그렇게 된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선물로 효도 선물. 칼을 네. 효도 선물로 직접 만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나갈게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소재는 네모다. 제가 모르는 이름이 나오진 않겠죠? 하나, 둘, 셋. 저도 공감 가는 게 하나 있네요. 그렇죠. 네. 좋아하시죠? 네. 다들 좋아하실 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유가 필요 없을 만큼 소중하고 네. 사랑스러운 그런 소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유가 없을 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러면 다른 분들은 금보다 알루미늄이나 철강 소재가 더 좋으세요? 아니, 접근 방법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네. 그냥 금살 돈을 했어요, 근데? 돈 열심히 버셔야겠어요. 열심히 벌어도 살라고.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마그네슘 관련해서 촬영을 했는데, 마그네슘도 물론 좋긴 하지만, 알루미늄도 그래도 마그네슘만큼 많이 좀 가볍고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좀 많이 끌리네요, 알루미늄이. 본인이 연구하시는 마그네슘보다 더? 마그네슘은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이.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직 알루미늄은 제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좋잖아요.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배워야 되니까. 오늘 랩톡 철강처럼 강하고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재료연구소 연구원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에게 서운한 적이 있다 없다? 저요? 많은 아니요, 없죠. 없어요. 저희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 팀인데요. 나 빨간색 봤는데. 아. 혹시? 아니요, 저희 팀은 완벽한 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빨리 맞춰야 할 것 같네요.